안녕하세요. 정보기술 자격시험 ITQ 한글 파워포인트 버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업할 자료는 1, 2, 3, 4, 5, 6, 7, 8 다시 홍길동이라는 파워포인트 화면에 저장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 저장, 답안 전송을 하셔야 되는 유의사항 주의하시고요. 자, 아래 하단 시험 문제 유형, 기출 유형의 하단을 보시면 답안 작성 요령 방법에 우선 수험자 등록은 고사장에 가시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시험 시작과 동시에 60분의 작업 시간이 주어집니다. 작업 시간 내에 작업을 완성, 저장하신 다음에 답안 전송을 완료하신 내용까지가 시험 응시 내용이겠습니다. 자, 우선은 슬라이드 크기는 A4로 설정을 하셔야 하시고 슬라이드 총 개수는 6개로 구성 처리가 됩니다. 슬라이드는 1작업, 첫 번째 1슬라이드부터 작업 처리를 해서 내부 지시에 있는 조건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출력 형태, 즉 문제 유형에 나타나 있는 출력 문제의 형태를 참조하셔서 글꼴의 색깔, 예를 들어 검정 글꼴, 흰색 글꼴 등을 참고하셔서 그 반영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셔서 사용자가 지시사항과 지시사항이 없더라도 출력 형태와 유사한 내용값으로 완성 작업을 하십니다. 슬라이드의 도형 및 개체는 다른 스타일이 적용되었을 때는 감점이 되시는데 예를 들어 개체에 그림자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할 곳에 그림자를 적용하신다든지 외곽선에 파선 내지는 점선 효과가 적용돼야 되지만 적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번호, 즉 쪽번호는 1페이지 1슬라이드에는 생략 처리를 하여 주시고 2에서 6번 페이지 슬라이드에서는 제목 도형과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메뉴를 이용하셔서 반드시 작업 처리하셔야 됩니다. 단 슬라이드 1페이지는 슬라이드 마스터 적용 효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세부 내용은 문제 유형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첫 번째. 전체 구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셔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전체 항목 중에서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는 메뉴 기억하십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디자인이라는 명령에서 슬라이드 크기라는 명령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은 슬라이드 크기 처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아이콘 파워포인트 실행 처리를 하셔서 자, 새 프레젠테이션 다음은 저장할 경로를 왼쪽 상단입니다. 왼쪽 상단에 저장하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처리하셔서 클릭 그 다음엔 경로 지정 선택을 하실 때 주의점은 찾아보기 버튼 클릭 위치 경로는 자, 이 문서 영역이 보이시면 바로 클릭하시면 되시고 혹은 라이브러리 영역으로 찾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라이브러리에 문서 더블 클릭, ITQ 더블 클릭하여 경로와 같이 찾아왔을 때 프레젠테이션에 파일명 1, 2, 3, 4, 5, 6, 7, 8 하이픈 홍길동 이라고 파일명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사용 중인 첫 번째 페이지 슬라이드의 개체는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드래그 하셔서 키보드의 딜리트 활용하셔서 개체 삭제를 합니다. 다음은 왼쪽의 작은 페이지와 오른쪽 편집 페이지 사이에 구분 경계선을 활용하셔서 크기 조절을 왼쪽으로 조금 좁히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4 용지 설정을 위해서 제가 아까 디자인입니다 라는 메뉴 찾아가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다음은 오른쪽 상단에 슬라이드 크기라는 메뉴 들어가 주시고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슬라이드 크기 명령어에서 자세히 펼침 A4 용지라는 값을 클릭하셔서 별도의 기타 사항 항목은 변경 처리를 하지 마시고 A4 용지임을 확인하시고 확인 적용하시면 자, 최대와 맞춤하게 뭐 특별한 내용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저는 최대화 처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최대화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뉴 처리를 위해서 문제지로 다시 잠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지에서 제가 지금 현재 슬라이드 크기 항목 처리가 완료되었고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데 여기는 리본 메뉴 상단에 보기라는 리본 메뉴를 찾아주시면은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명령 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곳에서는 반드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 처리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글꼴 나오고요. 가운데 맞춤, 도형의 배경선 없음, 개체 그림을 삽입하신 다음에 배경의색 투명색으로 설정하다라는 이 항목을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도구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파워포인트 작업창으로 이동을 하고 자, 메뉴의 위치는 상단에 오른쪽 보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보기 메뉴를 클릭, 다음은 왼쪽에 기본 보기 형태에서 찾아 들어오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영역이 있습니다. 자, 찾아서 클릭, 화면에 전체 레이아웃 보기에서 자, 저는 페이지 레이아웃 중에서 쭉 찾아서 내려가시면은 자, 레이아웃 보기에서 제목만 레이아웃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제목 개체 박스를 사용합니다. 선택해서 이동을 먼저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으로 조치 이동, 가로 너비 약간 늘려주시고 세로 높이는 약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체가 이와 같이 선택 중일 때 홈 메뉴를 찾아가셔서 글꼴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둠 글꼴에 텍스트 크기 40, 다음은 글자 색깔 하얀색, 가로 가운데 맞춤을 처리합니다. 다음은 홈 그리기 영역 구간에서 도형을 찾아내시는데 저희가 사용할 기본 도형에 보시면은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개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찾으셔서 화면에 가로 너비로 가득 차도록 삽입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뉴 도구 중에서 자, 개체가 들어온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현재 셀프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서식이라는 메뉴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서식이란 메뉴에서 도형의 윤곽선은 테두리 작업, 채우기는 도형의 컬러, 그 다음 기타 도형의 그림자 효과라든지 반사 효과 지정이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은 메뉴를 쓰시는데 아마도 흔하게 많이 보시는 메뉴가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콘들은 화면에서 주의 깊게 아이콘 위치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제가 확인할 내용은 현재 개체가 작성이 되었는데 도형의 배경 컬러를 임의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기 도구 메뉴가 현재 왼쪽 상단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개체 삽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탐색을 위해서 기본 도형을 찾고 기본 도형에 팔각형이라는 개체를 찾습니다. 선택, 가로 영역으로 적합한 크기로 드래그하여서 펼쳐내시고 역시 도형에 필요한 컬러색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 가능하십니다. 저는 녹색 계열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 상단에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총 개체의 가지수가 가로 글 상자, 즉 텍스트 상자 개체 하나와 평행사변형, 팔각형 모두 세 가지 탐색 개체가 삽입이 되셨고 자, 이때 오른쪽 상단에서 팔각형, 평행사변형 개체가 아닌 먼저 1번 개체로 삽입 처리되어 있었던 텍스트 박스를 선택 표시합니다. 자, 다음은 마우스가 그 윤곽선 부분에서 호출하시는 게 아마 제일 빠른 작업이실 것 같은데요. 오른쪽 마우스 처리하시면은 맨 앞으로 가져오기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호출하기가 작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이 개체를 선택하셔서 메뉴 중에 그리기 도구를 찾아가시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정렬 그룹에 보시면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 효과가 동일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개체의 윤곽선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에서 클릭, 테두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처리를 하면 저희가 방금 전에 처리한 도듬 글꼴에 40pt 흰 글꼴 가운데 맞춤 처리한 개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다음은 마우스로 이 구역의 개체가 총 3개인데 이렇게 영역을 크게 처리를 해서 개체 모두 3가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 찾습니다. 메뉴로서는 윤곽선 없음 도구를 활용하십니다. 자, 그럼 상단의 도형 제목은 완료가 되셨고 하단 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뉴 문제 지시를 다시 살펴보면 하단의 로고는 내 PC 문서 ITQ 픽처 로고에 찾아가셔서 로고 2를 삽입하시는데 배경 투명색으로 설정하다 지시가 있게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지시사항은 이와 같지만 여러분들은 1페이지 문제 영역에서 슬라이드 2 목차 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는데요. 목차 페이지에 현재 삽입되어 있는 제목 처리가 방금 개체 삽입이 완료하신 거고 주의하실 점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목차라고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점 주의하십니다. 하단에 있는 이 123 주식회사라는 그림 로고를 삽입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하단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 작업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쪽번호죠. 요거를 삽입하는 과정이 현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이동 전환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삽입 명령을 사용하시고 삽입 명령 클릭, 그림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는 제 PC에서 선택을 하고 자, 문서 혹은 왼쪽에 라이브러리가 있으시면 라이브러리 괜찮습니다. 자, 문서에서 ITQ 픽처를 사용하시면은 저희가 사용할 파일 이름이 로고 2번 혹은 보는 방법에 미리 보기가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상단에 기타 옵션에서 보는 방법을 큰 아이콘 방법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미리 보기와 파일 이름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큰 아이콘으로 펼쳐봤습니다. 자, 개체 눈에 보이는 123 주식회사 파일명은 로고 2.jpg 선택 후에 열기 삽입이 되셨을 때 자, 선택 후에 삽입 처리가 되셨을 때 상단의 그림 도구에서 왼쪽 상단에 색이라는 버튼을 찾으신 다음에 자, 이 메뉴 명령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색으로 설정이라는 도구를 찾으셔서 클릭 반드시 클릭을 한다고 효과가 당장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마우스의 포인트 변화를 보시고 회색 컬러의 마우스를 놓으시고 클릭해서 조치를 하십니다. 자, 다음은 컨트롤 C 내지는 그림 개체에서 오른쪽 마우스 복사 기능을 눌러 놓으십니다. 자,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게 줄여주셔서 왼쪽 하단 저는 그 날짜 박스 중심에 들어가지는 않고 약간 왼쪽 하단으로 조금 빼내겠습니다. 자, 로고였고요. 자, 다음은 개체의 슬라이드 번호 선택을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개체 박스 텍스트 상자 박스가 있으실 겁니다. 이 영역을 선택 클릭하시고 저는 윤곽선에서 클릭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지시는 없지만 저희가 나타나게 될 이 슬라이드 번호 쪽번호는 이 형태로 나가게 되시면 텍스트 글꼴이 회색 글꼴로 굉장히 옅은 글꼴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는 없지만 홈에서 글꼴 색깔을 찾으셔서 검정 컬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크기 별도의 지시가 없지만 저는 16pt 정도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의 제목, 하단의 그림과 하단의 슬라이드 번호의 영역이 작업이 완료가 되신 상태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편집 전체 구성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실 때는 이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시냐면 메뉴 중에서 홈 버튼의 왼쪽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작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반드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완료가 되셨을 때는 이곳을 클릭하셔서 상단 마스터 보기 닫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완료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 그렇고는 상단의 홈에서 새 슬라이드 처리를 하시는데 새 슬라이드에서 제가 제목만이라는 배경 양식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목만을 클릭하시고 2페이지 나타났지만 6페이지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새 슬라이드가 아닌 여기 아이콘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네 번 클릭하셔서 6페이지까지 구성을 합니다. 자, 이러하셨을 때 상단에 그림 하단의 그림과 상단의 제목들이 잘 구성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저는 현재 6페이지를 보지만 쪽번호 6이 즉 슬라이드 번호 6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반영하기 위해서 메뉴 이름입니다. 삽입 들어가시고 오른쪽 상단 슬라이드 번호라는 명령을 찾습니다. 자, 또한 이때 체크하는 기능은 슬라이드 번호 항목을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명령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십니다.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함. 그러곤 모두 적용하기 클릭합니다. 페이지 6, 5, 4, 3, 2,
1페이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던 슬라이드 쪽번호도 슬라이드 번호도 출력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메뉴에서 그림, 즉 로고 2.jpg를 작업 삽입을 하셨을 때 복사 기능 처리해 두셨는데 이곳에서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혹은 마우스 오른쪽으로 제가 붙여넣기 아이콘인 대상 테마 사용 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림 개체가 화면에 삽입이 되셨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하셔서 하단에 중간쯤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 주의하셔서 삽입 기능 처리하십니다. 자, 다음 중간 저장, 수시 저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구성의 60점 배점에 해당하는 전체 구성 처리 작업을 완료하셨고,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이제 문제 내용 중에서 보시게 되시면 자, 슬라이드에서 문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시면 왼쪽 하단에 그림 로고, 즉 3번 문제로 그림 로고가 현재 삽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슬라이드 1페이지 표지 디자인에서 도형 편집과 워드아트 삽입을 진행하시면 1페이지 구성인 40점도 배점 처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으로 1슬라이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도구 슬라이드는 1슬라이드입니다. 1슬라이드를 반드시 작업하기 위해서는 클릭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1페이지로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클릭. 자, 다음은 제가 넣을 내용은 자, 저는 홈에서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삽입하셔야 되시는데 이곳에서는 저는 사각형의 직사각형 개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셔서 가로 상단에 넓게 배치하여 주시고 삽입이 됨과 동시에 도형 채우기라는 그리기 도구의 도형 채우기라는 메뉴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아래쪽 하단에 그림 점점점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여 사용 들어가십니다. 자, 이때 저는 파일에서라고 들어가고요. 그림 파일 명령어는 그림 1.jpg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보는 방법이 불편하시다면 기타 옵션에서 큰 아이콘으로 변경 조절 가능하시고 그림 1.jpg를 선택, 삽입 넣기를 하면은 직사각형 개체의 그림이 삽입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그림 개체가 투명도 50% 조절을 처리가 되셔야 되는데 직사각형 그림 개체 내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단에 그림 서식이라고 버튼을 클릭. 다음은 오른쪽에 나타나는 메뉴들 중에서 첫 번째 아이콘인 채우기 및 선, 자, 채우기 및 선이라는 버튼 클릭하셔서 저희는 채우기 작업이 필요해서 찾아오셨고 채우기에 가시면 투명도 영역에서 0%를 50%로 값을 조절하셨을 때 이와 같이 개체가 배경색이 약간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 서식 도구는 종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도형의 그리기 도구에서요. 그리기 도구에서 도형의 효과를 찾으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가 있으시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기능을 찾으셔서 클릭 처리하십니다. 그럼 상단에 도형 삽입에서 그림 채우 기능의 기법은 모두 작업이 완료되셨습니다. 자, 다음 개체 준비를 위해서 삽입 메뉴로 들어가서 워드아트, 즉 텍스트 그룹의 워드아트라는 명령을 사용하셔서 저는 디자인에서 검정 텍스트 1 그림자, 뭐 이런 가까운 그림자의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효과에서는 그림자까지 기법이 있다라는 점이 좀 주의를 하시고 일단 첫 번째 디자인을 클릭해서 필요한 내용 적으십시오라고 되긴 하지만 이때 그리기 도구 메뉴에서 자, 반드시 주의하십니다. 워드아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워드아트에 다양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간에서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고 삽입이 됨과 동시에 텍스트 변경 작업은 내용 작업은 조금 잠시 뒤에 하시고요. 자세히 펼침이라는 이 도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여서 디자인을 상세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하는 거는 다양한 다른 컬러를 변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첫 번째 디자인을 선택해야 했지만 이 공간은 그림자라는 다양한 기법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 텍스트로 반드시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라는
명령을 선택하셔서 기본 디자인을 해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식 지우기 클릭하셔서 텍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별하셔서 작성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텍스트까지 입력이 완료되셨다면 마지막에 커서가 존재하실 텐데요. 반드시 워드아트의 다양한 디자인 편집을 위해서는 커서를 남겨두시면 안 된다는 점 주의를 하시고 저는 커서 해제하겠습니다. 키보드의 ESC. 자, 다음으로는 첫 번째 메뉴 변환, 위로 기울기. 자, 메뉴 기법이 어디 있냐면 변환, 위로 기울기. 자, 이러한 도구는 지금 현재 열려있는 워드아트, 자,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명령 영역이, 자, 파워포인트 영역의 화면을 보시면 워드아트 스타일,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 텍스트 효과라는 명령을 찾아가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적용하려는 문제 유형에서 자, 텍스트 효과 도구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텍스트 효과, 도형 효과가 아니라는 점 주의를 하십니다. 텍스트 효과. 자, 텍스트 효과를 찾아 들어가는 메뉴는 변환이라는 작업 또는 텍스트 반사라는 작업 처리를 하실 때 각각 텍스트 효과를 2번 찾아가서 적용합니다. 글꼴 도등 굵게 이 반영은 홈 버튼에서 이번 메뉴 홈 버튼에서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변환 적용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 즉 워드아트 텍스트 박스가 전체 선택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을 하시고 텍스트 효과 클릭, 변환 효과를 클릭하셔서 메뉴 기법은 위로 기울기라고 효과를 찾으시는데 제가 지금 모니터 화면에서 위로 기울기가 저 아래쪽 하단에 있는데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에 지금 잡혀지지가 않네요. 자, 변환 효과 찾아서 선택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이시지가 않아서 여기서는 제가 옵션까지는 변환 효과가 여러분들 모니터에 다 작업이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체가 이러할 때 위치 잠깐 이동하고 보여드릴게요. 효과, 변환 작업 여시면 효과가 없음 상태 휘기 그룹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화면 아래 여기 아래까지밖에 안 보이지만 더 아래 내려주시게 되면은 저 하단부에 변환 효과가 기울기 위로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각 디자인에 올려두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면서 미리 보기 이름 각각 나타나시는데 기울기 위로라는 효과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약간의 각도 변경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저는 그림을 이동해서 자, 워드아트 다시 제자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이 끝나셨으면 홈 버튼에 들어가셔서 글꼴을 변환하겠습니다. 글꼴은 도둠, 또한 효과는 굵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자, 이럴 때는 도둠이죠. 4번 제가 지우고 효과 엔터, 굵게 처리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반사 효과가 남았는데 홈이라는 배경 메뉴에서는 작업 처리가 되지 않음을 주의를 하시고 그리기 도구 여러분들은 서식 도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면 텍스트 효과 메뉴를 펼쳐주시는데 텍스트 효과 내에서 저희가 효과를 주고자 하는 효과는 반사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름으로는 전체 반사 터치라는 효과를 찾으십니다. 클릭하셔서 적용 효과를 마무리하시고 개체의 크기를 늘려주었을 때 텍스트의 기울기라든지 효과가 출력물과 비슷한 위치, 비슷한 크기로 배치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완성 작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 상단에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라는 내용 텍스트가 존재해서 클릭하신 다음에 목차라는 내용을 기입을 합니다.
자, 이 페이지를 작업하기에 앞서서 3페이지에도 상단 제목을 클릭하셔서 각자 페이지에 텍스트를 직접 미리 사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인 가구의 증가 등과 같이 각자 4, 5, 6장까지 제목 입력을 완성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6슬라이드까지 상단에 타이틀 제목을 작성을 하였고, 이제 2페이지 이동하여서 2페이지의 목차의 본문 구성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형태의 내용을 살피러 전환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타이틀은 목차 슬라이드를 구성하셔야 되고, 아래 출력 형태처럼 대부분은 도형으로 삽입이 되시고, 삽입된 도형 이외에는 왼쪽에 2번, 즉 그림 삽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본문 안에 삽입되는 개체들은 글꼴 도듬과 글꼴 24pt를 반드시 공통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우선 저는 도형은 잠시 뒤에 작업을 하고 그림 2번 문제를 먼저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삽입 리본 메뉴에 그림이라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 전환, 삽입 클릭하시고 상단 리본 메뉴 삽입, 리본 메뉴 그림. 저는 이 디바이스 내 PC에서 자, 그 다음은 명령은 그림 4번 내지는 그림 5번에서 고르시는데 이곳에서 현재 저희가 작업할 그림은 5번으로 선택해서 삽입 클릭하시면 상단의 그림 도구 메뉴를 찾아서 보게 되는데 쓸모없는 그림까지 총 6가지 그림 형태가 조합되어 있는 그림임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상단에 그림 도구 있죠. 오른쪽 상단에 자르기 이 아이콘 그림을 클릭하셔서 윤곽 조절하시고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잘라내기 하고 완성은 그림 배경 영역이 아닌 슬라이드 흰 배경 영역을 클릭하여서 완성. 다음 왼쪽 하단에 이동 조치를 하고 다음은 도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영역 홈 오른쪽 화살표, 블럭 화살표에 오른쪽 화살표를 길게 처리를 하셔서 하나 삽입. 다음은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저는 배경 색깔을 하나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단에 또 다음 개체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그리기 도구 1대 도형 탐색을 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오각형 개체를 찾아서 기본 도형에 내에 있습니다. 오각형 도형 찾아서 왼쪽에 삽입 처리.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과 그 위치가 겹쳐져 있는 모양 생김새를 가장 유사하게 배치하여 주신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 자, 배치를 하고 컬러 색깔은 사용자가 임의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두 개체를 삽입하였지만 다음으로는 상단에 텍스트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를 하나 더 집어넣겠습니다. 자, 저는 홈 메뉴로 나왔네요. 상단에 홈, 그리기 영역에 기본 도형에 보시면은 기본 도형에 텍스트 상자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입니다. 선택하셔서 가로 크기만큼 드래그 하여 주셔서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1인 가구 다음은 오각형 개체를 클릭하여서 1번 넘버 작성을 하고 이와 같이 영역을 드래그 자 왼쪽 하단도 괜찮고요. 왼쪽 상단에서 이렇게 영역 처리 가능하시니까 개체 1번, 2번, 3번을 모두 선택하셔서 글꼴 정리하겠습니다. 도둠 텍스트 크기 많이 커집니다. 24pt 조절하신 다음에 개체가 풀려졌을 때 텍스트 상자의 위치를 적합하게 좀 이동을 하시고 자 개체를 이렇게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전체 지정을 하셔서 텍스트 상자는 윤곽선이 없지만 오각형 도형과 화살표 도형은 테두리, 즉 윤곽선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시고 도형 윤곽선, 저는 홈 버튼에서 작업 중입니다. 도형 윤곽선, 즉 윤곽선 없은 선을 없애주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도형 개체에서 플러스 키라는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드래그 이용하셔서 총 4개의 데이터를 카피하여 주시고 각각
입력 수정하겠습니다. 1번은 더블클릭, 2로 교체, 더블클릭, 블럭이 잡혔을 때 3번 교체, 4번 교체 등을 처리하고 나머지 텍스트도 각각 입력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1인 가구의 증가, 세대별 1인 가구 특성, 1인 가구의 성장세, 1인 가구의 고민과 지속 의향, 각자 텍스트 입력을 완료하였고, 저는 지금 보니까 그림과 좀 많이 부딪히는 현 상황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림을 제외한, 자, 그림 잠깐 이동 배치하고요. 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객체들을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여 이동을 중심 오른쪽으로 좀 배치 이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림을 다시 가져와서 3, 4 영역 왼쪽 편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 부분 중에서 마지막 영역에 자, 텍스트를 입력을 완료하셨는데 이 구간에 번호 1번 지시가 있습니다. 반드시 텍스트에 적용을 하시는데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실 테고 6번 슬라이드에 연결 작업을 처리를 합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 전환을 하는데 자, 이곳에서 주의하실 점은 개체를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개체를 이렇게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텍스트를 블럭 처리하셔야 된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즉 개체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효과가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개체에서 텍스트를 이와 같이 블럭 드래그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자, 메뉴는 상단의 삽입, 중심의 링크, 그룹의 링크, 즉 하이퍼링크 메뉴 여시고 나타나는 보조창에서 현재 문서 페이지로 클릭, 페이지 6번 슬라이드를 선택하시면 저희가 작업했던 내용과 동일한 1인 가구의 고민과 지속 의향이란 텍스트를 미리 써두신 6번 슬라이드 만나십니다. 자, 확인 클릭하셔서 개체를 풀어서 보시면 파란 글씨의 밑줄 처리가 되신 상황은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완료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십니다.